자, 그러면 오늘 수업하는 4단원의 2. 한번 적으면 돼봐요.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보일샤를레 법칙을 배우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마다 그 내용이 나왔었어요. 쓰이는데 보일 법칙, 자율 법칙으로 딱 나오지는 않고 내용이 이용되어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은 안 보지만 1학년 때 과학 내용이 통합과학이 나오기도 하고 2학년 때 나오기도 하고 3학년 때 나오기도 해서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조금 했었죠. 그쵸? 맞죠? 기체의 압력.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서 나오는 기체의 압력에서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을 뭐라고 하는 거는 기압이 아닙니다. 기압. 공기 압력. 기체의 압력. 그래서 요거는 언제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볼 때. 자, 기체의 압력 기압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기체의 압력 기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모든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어떤 크기로? 같은 크기.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위, 아래, 상하, 좌우 없이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강의실에 905 새로운 강의실에 옮겨주면 이 강의실에서 수업하면서 공기 압력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 이유는 내 몸 안에 있는 압력이랑 교실에 있는 압력이 어때서? 같아서 못 느낍니다.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게 기체의 압력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압력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압력은 단위 넓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또는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예요. 그래서 넓이분의 힘, 면적분의 무게. 무게나 힘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로 저번 시간에 무엇을 쓴다?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 퍼 미터 제곱. 또는 PA. 파스칼 또는 HPA.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하고 압력의 단위 한번 앞쪽에서 할 때도 봤어요. 그럼 이제 기체의 압력. 기체의 압력에서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풍선 속의 기체의 수가 일정할 때 어떻고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을 때 어떻습니까? 자, 풍선 속의 기체가 이렇게 4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으면 이 기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4개가 들어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내가 요 기체에다가 풍선을 불어요. 이렇게 4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4개 들어있는 거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고 입을 이렇게 대고 이걸 이렇게 대고 풍선을 후 하고 불어줍니다. 그럼 아이씨 사람이에요. 사람 안 같아도 사람이에요. 입으로 후 하고 불어주면 내 입 속에서 공기가 나오니까 이 풍선 속에 뭐가 증가하겠어요? 기체 입자가 증가하겠죠. 그쵸? 맞죠? 자, 내가 입으로 풍선을 풀어요. 그럼 무엇이 증가해요? 기체의 입자 수가 증가해요. 입자 수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뭐 하겠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러면 풍선의 크기는 뭐해집니까? 풍선의 크기는 커질 겁니다. 됐어요?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 충돌의 수가 많아져서 풍선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럼 입자의 수가 많아져서 충돌의 수가 커진다는 건 즉 압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기체의 압력이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충돌의 수가 많을수록 뭐합니까? 풍선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럼 기체의 압력은 언제 커집니까? 여기 적게 저번 시간에 했는 거 기체의 압력이 커지고 싶어요. 기체의 압력이 커지려면 어떤 경우에 기체의 압력이 커집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이 많을수록? 입자수가 많을수록. 첫 번째 뭐가 많아야 돼요? 입자수가 많아야 돼요. 입자수가 많아야 돼요.
기체의 압력이 커지려면 공간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럼 공간이 작을수록이니까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 부피가 많을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기체의 압력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온도는 어떨수록요? 온도는 어떨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질까요? 하고 묻는 거야. 온도가 높아야지만 기체 분자가 미친 듯이 움직여갖고 충돌을 막 빵빵빵 하니까 압력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온도는 어떨수록 높을수록. 자, 그럼 이제 수분뜻 갑니다. 입자의 수가 많아져요. 그럼 뭐가 많아져?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뭐가 커져요? 압력이 커집니다.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뭐가 많아지겠어요?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충돌할 횟수가 뭐해져요? 커져요.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 뭐가 증가하겠어요? 충돌 횟수. 부딪히는 횟수가 커지니까 압력이 커집니다. 아, 기체의 압력은 내가 풍선에 자꾸 기체 입자를 넣으면 숫자가 10개 있는데 20개 있고 20개 있는데 30개 있고 30개 있는데 100개 있으니까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부딪혀서 압력이 커지니까 풍선이 커지는 거. 그리고 작은 공간이면 공간일수록 입자수는 일정한데 부딪힐 확률이 커진다. 그다음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충돌의 수가 커져서 기체의 압력은 커집니다 하는 게 나와줍니다. 요게 저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 할게요. 자, 압력이 뭔가 하면 P예요. 누르다. P. 프레스. 그 다음에 부피가 뭐예요? 볼륨이야.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하고 머릿속에 딱 넣어줘요. 얘가 바로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자, 그럼 이제 보일 법칙은 조건이 있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일정해야 된다? 온도가 일정해야 돼. 온도가 일정해야 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이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자, 요런 일정 공간에 부피가 있어요. 일정 공간에 부피가 있는데 여기에 입자가 이렇게 6개 들어있어요. 자, 입자가 6개 들어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 스스로 입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걸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낼 때 이때 여기에 뭐 추가 하나 올라가 있어. 추 한 개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압력을 1만큼 줬어. 압력을 1만큼 줬을 때 기체 입자 6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추를 하나 더 올려. 그럼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추를 하나 더 올리면 추가 하나 더 올라가면 압력이 커지겠죠? 그럼 추가 하나 더 올라가니까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추가 이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추가 하나 있어. 그래서 추 하나 있는데다 추 또 하나 올렸어. 추를 2개 올리니까 압력이 증가했어. 그럼 추 2개가 들어가니까 부피가 뭐 했어요?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줄어들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얘가 운동하는 속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대로 운동해. 그 다음 내가 여기다 추를 몇 개 올린다?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다 이번에는 추를 3개 올려요. 그럼 여기에서 추를 3개 올리면 추 하나, 추 2개, 추 3개 이렇게 되겠죠. 추 하나, 둘, 3개 이렇게 올려요. 그럼 추에 추가 치로 보인다. 그치? 추 1개, 1개, 1개. 추예요. 추를 이렇게 올리자 부피가 여기 줄어들어요. 그런데 입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입자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여전히 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봤을 때 온도가 일정한데 추가 하나 있을 때 부피, 추가 2개 있을 때 부피, 추가 3개 있을 때 부피. 추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뭐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압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하나, 둘, 3개로 늘어나자 부피는 뭐예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부피가 줄어드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입자의 개수 변함 없죠. 부피가 되는데 입자의 개수 변함 없습니다. 입자의 개수 변함 없고 입자가 운동하는 속도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입자의 모양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추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압력이 증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압력이 추 하나일 때를 1기압, 추 2개일 때를 2기압, 추 3개일 때를 3기압. 자, 압력이 이렇게 늘어났어. 그랬더니 부피가 어떻게 된다? 1기압일 때 부피를 얼마라고 줍니까? 하고 묻는 1기압일 때 부피를 3리터라고 줬어. 3리터. 이게 3리터네. 그런데 2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로 줄어듭니까? 하고 봐요. 1.5리터로 줄어듭니다. 3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로 줄어든다? 1리터. 이렇게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데 요거를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로 볼게요. 자, 그럼 요런 점 보세요.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가 1부피야. 1부피야. 1부피인데 압력이 2기압이 되죠. 부피가 2분의 1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압력이 3기압이 되죠. 부피가 3분의 1 부피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일은 압력이 증가하자 부피가 압력의 반대로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요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압력이 1기압, 2기압, 3기압으로 증가하자 부피는 1,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다? 보일이에요. 보일. 그래서 보일은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보일의 법칙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2배, 3배, 4배로 쭉쭉쭉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그럼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감소하네요. 딱 봐도 무슨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딱 설명을 한 거야. 반비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하나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주면서 보일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자, 내가 가나다 실험했는 걸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니까 압력의 크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요. 압력의 크기는 나보다 나가 크고요. 나보다 나가 커요. 응? 누구나 다 인정했어. 그다음 두 번째, 부피의 크기를 보세요. 부피의 크기는요, 가가 가장 부피가 넓고요. 그 다음 나고요. 그 다음 다예요.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맞아? 그럼 이제 세 번째. 뭘 주장하는가 하면, 입자의 수. 입자의 수는 어떻습니까? 입자의 수는요, 압력이 증가하든, 부피가 감소하든,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는 6개로 일정해요. 그래서 입자의 수는 다, 다. 입자의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입자의 수가 변함이 없으면 질량도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했어요. 네 번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압력, 부피, 입자의 수까지는 이해했는데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요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야. 몰라요. 이 새끼가 미쳤나 할 정도로 뭐합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 입자의 운동 속도는 어때요? 하고 물었어. 자, 그럼 이제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온도가 인정. 입자 운동은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 입자 운동은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입자 운동은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 근데 온도가 일정하대. 그럼 입자 운동은 활발한 정도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가나다가 같다.
입자 운동 속도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 온도. 근데 온도가 일정하지. 온도가 일정하니까 입자 운동 속도는 입자 수처럼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나왔어. 시험 문제. 항상 시험은 5개 나오잖아. 다섯 번째 뭐 나왔어요? 충돌 횟수를 묻는 거야. 충돌 횟수. 충돌 횟수는 어떠니? 하고 물어. 입자 운동 속도는 똑같고 입자 수도 똑같은데 충돌 횟수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요거예요.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 횟수는 많아져요.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 횟수는 많아지겠네? 따라서 충돌 횟수는 나보다 작습니다. 요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요렇게 비교까지 하면서 보일의 법칙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보일이 요까지는 딱 얘기했으면은 쌤이 박수 쳐줄 건데 뭐 했어요? 이제 계산 문제 나와요. 보일의 법칙에서 뭐가 나온다? 계산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요. 추워요? 추우면 얘기해요. 온도 높일게요. 알겠죠? 혹시라도 추운 친구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쪽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쌤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너무 추우면은 얘기하세요.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든대요. 단! 그런데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요. 하지만 압력이 커지고 부피가 작아져도 그 공간에 들어있는 입자 수는 변함이 없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도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런데 부피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줄어드니까 충돌 횟수는 압력과 똑같이 비례합니다. 그럼 이제 가요. 압력이 2배 증가하면 충돌 횟수 2배 증가해요. 압력이 3배 증가하면 충돌 횟수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충돌 횟수의 증가 비율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문제 푸실 때. 그럼 이제 이거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정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쌤이 뭐 해야 돼요? 문제로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뭐예요? 이해했나 안 했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29쪽 한번 봐봐요. 29쪽. 여러분 교재 29쪽. 자, 29쪽을 딱 펴니까 6번 문제 그림. 아, 쌤 못 그려서 미안해요. 6번 문제 그림이 딱 나와요. 그럼 그 그림 보면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6번 문제 그림. 요거예요. 쌤은 개떡같이 그렸는데 책에는 이쁘게 나왔죠. 그쵸? 요거예요. 벌써 다 풀었어? 오, 짱 잘했는데 그럼 똑같은 문제 요거 한번 해봐. 오, 완전 잘했는데 요거 한번 해봐. 자. 하고 있어요? 진짜 잘했네. 그럼 요거 한번 해봐. 잘하셨어요. 요거 한번 해봐요. 똑같은 거니까. 잘하시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해보라고 할지? 오! 자, 6번 문제. 하고 있어? 잘하셨네. 그럼 요거 똑같은 문제로 요거 한번 해봐. 6번 문제. 잘하셨네. 요거 한번 해봐요. 그렇지. 6번 문제 잘하셨으니까 요거 9번도 한번 해보세요. 오, 6번 문제 풀어낸 친구들이 다 맞췄네. 그럼 9번 문제 옆에 거 풀어낸 것도 한번 볼까? 오, 완벽. 자, 그렇지. 완벽. 낚였어요. 낚이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요. 완벽하게 잘했고요. 펴고 계시고요. 자, 완벽. 오, 웰컴 진짜 잘했는데. 오, 잘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풀어낸 친구들은 지금 6번하고 9번 문제 완벽하게 잘했어요.
잘하셨네요. 오, 보일 법칙 짱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일 법칙에서 그림 나오는 거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로 봅시다. 자, 보일이 뭘 했다? 계산 문제를 나타냈어. 그럼 이제 계산 문제 예들로 갈게요. 예를 들어요. 20도씩 1기압에서 수소기체 10ml가 있어요. 10ml가 있을 때 같은 온도 2기압에서 수소기체의 부피는 몇 ml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두 번째 예로 여러분 TS 노트 그거 있죠? 오답하는 데다 이거 한번 적어봐. 문제. 그 TS 노트 보면 오답 여러분 틀린 거 거의 없어서 안 하거든요. 그 오답 한 칸에 한 문제씩 한번 적어봐요. 첫 번째 맨 앞에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50도씩 2기압에서 탄소기체 10ml예요. 그러면 같은 온도 0.5기압에서 탄소기체 몇 ml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세 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10도씩 3기압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기체 기체가 20ml 있어요. 같은 온도에서 이산화탄소기체가 60ml 있는 경우 압력은 몇 기압입니까? 이거 풀어내는 게 보일 법칙 계산 문제예요. 보일 법칙 계산 문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예요. 외운 건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예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일단 문제부터 먼저 적어봐요. 그리고 풀이 해줄게요. 자, 문제 다 적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 드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TS 노트는 수업 시간에도 정리하고 막 그 문제 오답하는 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계산 문제들 나오는 거 써줄 거거든. 그럼 같이 쓰면서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봐요.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래. 그럼 봐. 1기압에서 부피가 10L래. 그런데 2기압에서 부피는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거지. 그럼 여기서 봐.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압력이 몇 배 증가했어? 2배 증가했어. 압력이 2배 증가했어. 그럼 부피는요? 2분의 1배로 감소하면 돼요. 그럼 부피는 얼마로 감소하면 돼요?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니까 부피는 2분의 1배로 뭐 하면 된다? 감소. 따라서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다? 5ml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니까. 그럼 이해됐어? 압력이 1기압에서 2기압으로 2배 증가했네? 그럼 부피는 반비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답. 압력과 부피는 뭐다? 반비례. 그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더 보자. 그럼 이제 이해해요. 2기압에서 부피가 10이래. 근데 0.5기압이래. 에이 쌤 소수점 나니까 짱 나잖아요.
증가하면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압력이 4분의 1배로 증가하니까 부피는 4배 증가하면 돼요. 그럼 답은요? 10 곱하기 4니까 답은 얼마나? 40ml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보러 갈게요. 3기압이래요. 3기압에서 몇 기압이 되었는가 이렇게 나왔어. 몇 기압이 되었는가 나오는데 부피를 보니까 20ml에서 60ml가 됐대. 오, 얘는 거꾸로 가면 되겠네요. 네, 부피가 20에서 60이 됐대요. 그럼 부피가 몇 배 증가했어? 3배 증가했죠. 맞죠? 그럼 부피의 압력은 뭐다? 반비례라고 했잖아. 그럼 부피가 3배 증가하면 압력은 얼마나 줄어들면 되겠어요? 압력이 3분의 1배로 줄어들면 되겠네요. 따라서 3기압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나? 1기압이 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제 고1이 뭘 하는가? 자, 여기까지 이제 친구들이 잘 이해하면서 따라와서 요거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입니다.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배, 압력이 3배 증가하면 부피는 3분의 1배, 압력이 4분의 1로 증가하면 부피는 4배. 이렇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입니다 하는 걸 보면서 고1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1이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압력이야. P1 첫 번째 압력.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문제에서 주어진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그 값이 어떻다? 항상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에 있는 값은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에 있는 값이랑 그 값은 항상 일정해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설명하자. 1기압 곱하기 10은 2 곱하기 부피 V2예요. 그럼 V2에 얼마 들어가면 된다? 바로 5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그 값이 1점이에요. 같아요. 공식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공식. 자, 그럼 이제 또 얘도 설명해. 다시.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그 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해요. 2기압 곱하기 10은 0.5기압 곱하기 부피예요. 그래서 부피는 얼마다? 40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압력.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몰라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그 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요. 3기압 곱하기 20ml는 압력 몰라요. 부피 60이에요. 그래서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오, 그럼 보일 법칙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해서 공식이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어때요? 같아요. 요렇게도 나오고 공식 뭐 되면 압력이 2배 증가했네? 부피는 반비례니까 2분의 1로 줄어들겠네. 압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네. 반비례니까 부피는 4배 증가하겠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한 걸로 푸시면 돼요. 두 개 다 똑같은 거야. 알겠죠? 두 개 다 똑같으니까 문제 푸실 때 뭐 하면 돼요? 나는 쌤이 얘기해주는 거 이게 더 쉬워.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 압력이 3배 증가하면 부피는 3분의 1. 서로 반대로 간대. 이걸로 계산하고 싶어. 이걸로 계산해도 돼요. 곱하면 어차피 뭐예요? 1로 일정합니다. 아니면 이제 나는 좀 고상하게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어떻다? 항상 일정하대. 요걸로 풀고 싶어. 그럼 요렇게 풀어도 된다.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풀어. 반드시 이렇게 풀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공식은 요거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일의 법칙. 계산 문제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빠박 하고 풀어보라고 할게요. 29쪽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29쪽에 8번 문제. 29쪽에 8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한번 풀어봐요. 29쪽에 8번 문제.
그렇지. 낚였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낚였는데요? 낚였는데? 하고 계시고요. 잘하셨고요. 하고 계시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봐요. 25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80이래. 자, 그럼 무대를 적어볼게. 25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80이래, 80. 그런데 문제에서 같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가 얼마가 되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은 몰라. 근데 부피가 얼마가 되었다? 400이 되었대. 400. 맞죠? 자, 그럼 이제 저걸로 먼저 풀어볼게요. 부피가 몇 배 증가했어? 8, 5, 40, 5배 증가했지? 그치? 그럼 압력은요?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야. 그럼 압력은 얼마로 줄어들어야 돼?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얼마야? 0.2. 됐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1기압일 때가 첫 번째 압력이야. 80ml가 첫 번째 부피야. 그럼 여기의 압력이 두 번째 압력이야. 얘가 두 번째 부피야. 그럼 이제 가요. 1 곱하기 80은 P2 곱하기 400이야. 그럼 얘 넘어가면 되죠? 그쵸? 400분의 8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1. 그래서 0.2기압. 5분의 1입니다. 산수에서 틀리면 안 돼요. 산수에 틀려서 고기압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보일 법칙 계산 문제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있겠어? 별거 아니고 보일 법칙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감 가져주길 바래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30쪽에 13번 해보세요. 30쪽에 13번. 자신감 뿜뿜하면서 30쪽에 13번 한번 해보세요. 뭐가 똑같아요? 보일의 법칙은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랑 그 값이 항상 일정해요. 이게 문제 푸는 힌트죠? 그럼 이제 여러분 적어요. 첫 번째 압력 1기압일 때 부피가 얼마래요? 30이래요. 그럼 1 곱하기 30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그대로 가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식 2 곱하기 나래요. 2 곱하기 나.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식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 곱하기 10이래요. 이 값이 전부 다 어떠면 돼요? 같으면 돼요. 30이 나오면 돼요. 압력 곱하기 부피 이 값이 전부 다 일정하면 되니까 30이 나오면 돼. 그럼 여기는 얼마 들어가면 돼요? 15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면 돼요? 3 들어가면 되죠. 끝!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이게 뭘 법칙? 계산 문제야. 그럼 크게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계산 문제 해결됐죠? 자, 그럼 이제 보일이 자신이 나오는 걸 갖고 그래프로 나타낸다. 뭐라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요.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이제 보일 법칙 그래프. 뭐 그래프? 보일 법칙 그래프. 보일 법칙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뭐가 일정할 때? 보일 법칙에서는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 조건이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고 묻네요. 그러면 부피, 압력 이렇게 주어져도 되고 압력, 부피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부피와 압력은 무슨 관계나?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반비례. 그래프만 한번 그리면 돼요. 오, 그렇나? 선생님, 그래프 찾는 문제 나오면 이제 틀릴 일이 없겠는데요. 왜? 틀릴 일 없겠죠? 뭐?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그래서 요렇게 부피와 압력 나와도 반비례. 그 다음 요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부피와 압력. 이렇게 그려도 뭐예요?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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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비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V1이에요. 얘가 V1. 그럼 두 번째 압력 P2일 때 두 번째 부피 V2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요점. 자, 볼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압력 곱하기 첫 번째 부피. 얘는요, 두 번째 압력 곱하기 두 번째 부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자, 압력이 첫 번째 압력 P1일 때 첫 번째 부피 V1이에요. 압력이 P2일 때 두 번째 부피 V2예요. 그럼 얘 보세요. 압력이 작을수록 부피가 커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요. 얘는요, 압력이 작을수록 부피가 커요. 압력이 클수록 부피가 작아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림 내면 돼요. 뭐 X축, Y축을 부피분의 압력으로 내도 되고 압력분의 부피로 내도 돼.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 이 값은 항상 뭐하다? 일정합니다. 어떻다는 거? 이 사각형 넓이. 이 사각형 넓이하고 이 사각형 넓이는 항상 어떻다? 같다. 일정이 뭐다? 같다는 거야. 그럼 이 사각형 넓이하고 이 사각형 넓이는 항상 어떻다? 같다. 뭐하다? 일정하다. 그럼 보일의 법칙에서 그래프 문제까지 해결되겠습니까? 요까지 하면 보일 법칙 끝. 자, 그럼 이제 얘만 아시면 돼요. 자, 얘는요, 무슨 관계입니까? 압력과 부피의 관계야. 압력과 부피의 관계. 자, 그럼 이제 보일 법칙의 얘. 지금부터 봐요. 이거야. 쌤이 여기서 열심히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어. 오리발 이렇게 타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산소통 메고 있으면 여기에서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다 여기 한번 빵 하고 터져요. 자, 그럼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네요. 왜 커질까? 이제 생각만 하면 돼. 자, 이만큼 깊은 곳에서 물이 누르는 압력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이 점점점 뭐해지니까? 압력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그렇지, 그치?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공기방울이 점점점 터지는 거야.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공기방울이 커졌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 속이나 잠수부가 내뱉은 물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압력이 뭐해지니까?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보일 법칙이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요. 물속에서 이렇다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자, 우리가 여기 비행기를 이렇게 타요. 아이씨. 비행기. 아, 쌤이 미술을 못해요. 자, 비행기. 일단 비행기가 있어. 자, 그럼 비행기를 타서 여기에 원래 요즘 엄격해서 못 가고 가는데 뭐 합니까? 하고 그러면 페트병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페트병에 물을 마시고 비행기가 이륙전에 이렇게 물을 닫아서 못 가지고 타요.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러면 물 좀 마셨으니까 이렇게 물 들어있고 여기 페트병 있어서 이렇게 닫았습니다. 닫고 이 비행기가 쓱 하고 이륙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페트병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면 페트병이 이렇게 물이 담겼는데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어요.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어요. 왜요? 하고 보면 여기에 있을 때 압력보다 하늘 높이 상공으로 올라갔을 때 압력이 뭐해지기 때문에 더 작아졌기 때문에 페트병이 뭐 하는 거야?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가자봉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등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쌤은 세상에서 숨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운동 싫어하거든요. 자,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등산 가방 뒤에다가 깡을 하나 넣었어. 새우로 만든 깡을 하나 넣었어요. 그럼 깡을 넣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깡을 딱 꺼내면 얘가 봉지가 빵빵해져 있어. 왜요? 압력이 낮아서 부피가 팽창한 거야. 그것을 갖다가 요거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 이따. 요렇게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게 진공 감압 장치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다 초코파이를 하나 넣을 거야. 넣고 지금 초코파이하고 얘 압력이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얘를 이렇게 짠 거야. 그럼 공기 입자를 자꾸 빼내는 거야. 공기 입자가 빠지면 여기에는 압력이 뭐해지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럼 가자 봉지가 팽창하는지 수축하는지 볼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보일 법칙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팽창하는 거예요. 풍선이 높이 올라갈수록 팽창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자봉지가 높이 올라갈수록 빵빵하게 팽창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법칙이다? 보일 법칙입니다. 됐어요? 어항 속에 공기 주입장치에서는 산소 기체가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는 거.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의 예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19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혹시 추위 많이 타는 친구는 가방에 긴 팔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챙겨와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6번까지. 풀어낸 친구들이 3분의 2 이상 되어서 같이 진행합니다. 늘 풀어낸 친구는 마무리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작은 네모 상자부터 먼저 볼게요. 일정한 넓이에 받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하면 돼요? 넓이분의 힘이니까 압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 압력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기압, 물이 누르는 압력은 수압, 그리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엄청나게 커요? 대기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기체 입자의 충돌의 수가 어떨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많을수록. 자, 그 다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보일 법칙이죠.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온도가 일정할 때, 반드시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해요. 보일이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뭐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19쪽의 문제에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오늘도 한번 더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기체의 압력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기체의 압력은 한쪽 방향이 아니고 뭐? 모든 방향으로 붙여주시고 X.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집니다. O. 그다음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도 딱 정해져 있고 온도도 딱 정해져 있으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커지겠죠? O. 그다음 고무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자, 입으로 풍선을 불어요. 아까 선생님 이상하게 그렸지만 입으로 풍선을 불면 입 속에 있는 공기가 자꾸 들어가니까 풍선 속 기체 입자의 개수가 증가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므로 압력은 증가하고 풍선은 커집니다. 자, 3번 그림이 이제 오늘 그린 거예요. 추가 1개 있을 때, 추가 2개 있을 때. 그럼 추 1개에서 추 2개로 하면 압력이 2배 증가하네요. 그럼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들 거예요.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들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입자의 운동 속도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OX. 기체의 부피는 감소해요. O. 입자의 개수가 불변이면 질량도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질량이 증가 안 해요. X.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 입자의 개수 있고, 충돌의 수는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충돌의 수는 증가해요. O. 그다음 운동 속도의 빠르기는 일정. 왜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운동 속도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
온도가 높아야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느리면 운동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속도는 항상 일정입니다. 그래서 OX, OOX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4번에서 6번 보일 법칙 그래프예요.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4번에 A, B, C 중에서 충돌 횟수가 가장 많은 거. 충돌 횟수가 가장 많은 건 부피가 제일 작을 때. 그럼 부피가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C죠. 압력이 가장 크고 부피가 제일 작은 C일 때. 충돌 횟수가 제일 많겠죠? 그다음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부피가 가장 클 때. 그럼 A죠. 부피가 가장 큰 거 A. 자, 압력 곱하기 부피의 값은 항상 어때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A, B, C는 같다라고 해주는데 A하고 B하고 C는 같다. 등으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쪽으로 가셔서 7번 보일 법칙에 대한 설명에 OX 아니고 가요. 얘는 보일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O 아니다. X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럼 7번 문제 확인할게요. 보일 법칙과 생활 속 현상의 OX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자, 높은 산에 올라갔어. 그러면 공기의 양이 뭐 해지겠어요? 공기의 양이 적어질 거예요. 적어지니까 압력이 뭐 하겠습니까? 감소합니다. 그럼 부피는 뭐 하겠습니까? 커지겠죠. 그럼 얘는 보일 법칙. 맞아요. 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가 눅눅해져요. 왜요? 기가 눅눅해지는 이유는 우리 기 속에 고막이 있는데 이 고막에서 몸 안에 있는 압력과 몸 바깥에 있는 압력이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 바깥쪽은 압력이 낮아져. 근데 우리 몸 안은 압력이 높으니까 기가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한번 입을 움직여주면 압력이 다시 같아집니다. 이것도 바로 무슨 법칙? 보일 법칙. 오. 다음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즉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집니다. 오. 자, 연필심. 여러분 저번에 이거 한번 해보라 했죠?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어느 쪽이 더 아프다고 했어요? 연필심 쪽이 더 아프죠? 이거는 뭐예요? 보일 법칙이 아니고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더 크다. 이건 뭐예요?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더 큰 거지. 얘는 보일 법칙하고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OOO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에서 마지막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보자? 자율 법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변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할 때 조건이 뭐가 일정해야 된다? 압력이 일정해야 압력. 보일 법칙은 무조건 온도 일정. 샤를 법칙은 무조건 압력이 일정.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게 무슨 법칙이다?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 자, 그럼 볼게요. 샤를을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실험했어요. 자, 요런 부피가 이렇게 되는 순서에 추를 이렇게 하나 올려놨어요. 추 한 개. 추를 한 개 딱 올려놓고 여기에 입자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입자가 세 개 들어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충돌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상태야. 요 상태인데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고 이 가상태에서 뭘 해줘요? 온도를 높여줘. 가열을 해줘요. 방에 난방을 하거나 뭘 해요? 그럼 추는 한계가 그대로 있어. 추는 한계가 그대로 있는데 뭘 해줬어요? 내가 온도를 높여줬습니다. 온도를 높여주면 입자 운동이 뭐 해지겠어요? 활발해지겠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추를 뭐 해줍니까?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추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입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해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뭐합니까? 증가해요. 그 다음 또 온도를 높여줬어요. 또 온도를 높여줬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이 추 하나를 위까지 다 밀어 올려요. 추
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입자수는 그대로 3개예요.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운동해요. 이런 식으로. 입자운동이 더 활발해졌어요. 자, 이렇게 실험했는 게 누구예요? 샤를이에요. 그러면 샤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추한계로 압력이 일정할 때 내가 온도를 높여줬어. 10도씩 높여주고 20도씩 높여주고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자. 뭐 하는 거야? 부피가 커지는 거야. 부피가 커지면서 입자운동이 뭐해지더라? 활발해지더라 하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뭐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 부피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보이랑 반비가 나와. 보이랑 반비례관계가 나왔는데 샤를이라는 사람은 온도와 부피가 비례관계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서 부피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온도가 높아졌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운동이 뭐해지더라? 입자운동이 활발해져. 활발해져서 충돌의 수가 뭐합니까? 증가해요. 충돌의 수가 증가하니까 부피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증가하더라. 알아내죠.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운동이 둔해지니까 충돌의 수가 감소해서 부피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때 부피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고 봤어.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서 영도 식일 때 기체의 부피가 0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더라. 눈식을 찾아봐도 영도 식일 때 기체의 부피가 0인 경우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야.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인 온도를 추적해봤어요. 추적해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는 마이너스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었을 때 기체의 부피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0도씨일 때는 기체의 부피가 0인 경우가 있다 없다? 없더라. 0도씨일 땐 기체의 부피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면서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0도씨일 때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부피가 0도씨일 때 A 기체의 부피가 V0였어. V0. 0도씨일 때 부피가 V0였어. 그러면 1이든 2든 3이든 있었는데 내가 온도를 1도씩 높였어. 1도씩 온도를 높였습니다. 1도씩 높이자. 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 0도씨 때 부피. 0도씨 때 부피에 V0에 얼마씩 증가하더라?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이것을 알아냈어. 됐다. 어렵네요. 네,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운동이 활발해져 충돌의 수가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요까지는 아주 쉬워. 그런데 봤더니 이 지구상의 모든 기체는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무엇의 부피? 0도씨 때 부피에 얼마씩 증가한다? 273분의 1씩 뭐하더라? 증가합니다. 이렇게 알아봤어. 증가합니다. 모든 기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체 다요. 예, 수소기체, 질소기체, 아르곤기체, 네온기체, 이산화탄소기체, 메테인 기체, 이런 염화수소기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기체는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에 얼마씩 증가한다? 273분의 1씩 증가해요. 그럼 쌤, 0도씨 때 부피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0도씨 때 방구 뽕 꼈어요. 방구 뽕 끼니까 메테인 기체가 나왔어. 메테인. 방구 뽕 끼면 메테인 기체가 나와요. 이 메테인 기체가 0도씨 때 부피가 10ml예요. 10ml. 근데 내가 방구를 뽕 끼고 나서 이 메테인 기체
메테인 기체는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2씩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쌤 내가요 온도를 273도씨로 높이면요, 자 그럼 메테인 기체는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273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말뜻 이해되겠어요?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0도씨 때 부피가 절대로 0이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이 지구상의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절대 0도는 뭐더라?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그래서 보일 법칙의 그림하고 달리 샤를레 법칙의 그림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지랄 같은 거 됐죠? 딱 올리면 돼요. 이런 샤를레 법칙은 이 지랄 같은 거 하고 보세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0도가 되면 마이너스 273도씨야. 절대 0도.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데, 실제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기 전에 이 기체는 액체나 고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0도씨야. 0도씨일 때 부피가 뭐다? V0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온도가 추워져. T도씨. T도씨일 때 부피는 무엇이 됩니까? VT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림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얘가 부피, 얘가 온도. 이렇게 나올 때 샤를 법칙은요, 0도씨일 때 절대로 부피가 0이 아니까 0에서 시작하면 틀려요.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V0. V0에서 시작해서 뭐합니까? 비례하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프가 조금 뭐 같아요? 역 같죠? 0에서 시작해서 비례하면 좋을 건데, 비례는 비례인데 0도씨 때 기체의 부피는 0이다 아니다? 아니다. V0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역 같은 경우 이런 거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나중에 샤넬 법칙 기억할 때 뭐라고요?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야. 비례는 비례인데 0이 아니고 뭐예요? 0도씨 때 부피가 V0예요.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0도씨 때 부피는 0이 아닙니다 하는 걸로 그래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샤넬은요, 여기서 이제 가나다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첫 번째, 압력이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부피 크기는 가보다 나보다 다 높아요. 부피의 크기는. 왜?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충돌 횟수는요. 그럼 충돌 횟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져요.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져요. 그럼 세 번째, 입자운동 속도. 입자운동 속도도 어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운동 속도도 빨라집니다. 얘는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가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네 번째, 입자의 개수. 입자의 개수는 어때? 개수가 질량이고 크기예요. 개수는 어떻습니까? 불변이에요. 항상 불변. 질량도 항상 불변이에요. 부피가 쭉쭉쭉 커지면 충돌 횟수도 쭉쭉쭉 커지고 입자 운동 속도도 쭉쭉쭉 빨라집니다.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고,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충돌 횟수가 많아진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 운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개수나 입자의 질량은 불변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 자, 그럼 이제 샤를 법칙은 공식이 조금 개떡같아요. 보일 법칙은 아주 간단해서, 보일은 뭐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뭐하다? 일정. 그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서 일정하다고 했는데, 샤를은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인데 0도씨 때 부피가 0이다 아니다?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럼 부피가 0일 때가 마이너스 273도씨 때 기체의 부피가 0이야.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273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샤를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에서 샤를의 법칙의 공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나중 온도의 부피는, 나중 온도, 그러니까 내가 T라는 온도를 줘요. 몇 도씨?
1도씨 높아질 때마다 273도씨인데 내가 온도를 10도씨 높였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고 20도씨 높였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왔을 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를 법칙의 공식은 낮은 부피는 처음 부피 0도씨 때 부피가 처음 부피예요. 0도씨 때 부피 처음 부피 더하기 처음 부피 곱하기 273분의 뭐다? 온도입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공식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랄 법칙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뭐 심화학습이나 이런 거 하려면 보일 자랄 합쳐진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낮은 부피는 기호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T도씨일 때 문제에서 주어진 T도씨일 때 부피 VT는 낮은 부피 VT는 0도씨일 때 부피 V0 더하기 0도씨 때 부피 V0 곱하기 273분의 온도 T입니다.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예 들어볼게요. 백날 얘기해봤자 문제를 예드는 게 제일 빨라요. 문제 갑니다. 보일 법칙 계산 문제는 나오는데 현재 1학년 교재에서 샤를 법칙 계산 문제는 뭐합니까? 나오는 경우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가요. 0도씨 때 부피가 얼마인가 하면 30ml 인 경우 온도를 273도씨로 높이면 몇 ml입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 0도씨 때 부피가 얼마예요? 하고 보면 273ml인 경우 온도를 마이너스 273 낮추면 부피는 몇 ml? 문제만 두 개 적어봐요. 나는 나중에 과거라든지 뭐 특목고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보일 법칙 자를 법칙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보일 자를 법칙 같이 연결되는 것까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심화예요. 그죠? 자, 그럼 문제를 일단은 적고 나면 쌤이 먼저 설명을 들어갈게요. 문제 다 적었어요? 설명할게요. 보세요. 0도씨 때 부피가 30ml래. 그럼 얘가 무슨 값이다? V0 값이야. V0가 얼마다? 30 이 뜻이야. 그럼 온도를 273도씨로 높였네요. 그럼 온도가 바로 얘가 무슨 값이다? T 값이야. T 값. 얘가 T 값이야. 그럼 이제 273도씨일 때 부피는요. 낮은 부피를 묻는 거야. 낮은 부피. 그러면 낮은 부피 VT는 0도씨 때 부피 30 더하기 0도씨 때 부피 곱하기 273분의 온도 273. 그럼 얘하고 약분돼. 그럼 1 나오죠. 그럼 부피 얼마예요? 60.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냐고 이걸 적어줬는가 하면 이거야. 0도씨 때 부피에서 온도를 273도씨로 높이면 0도씨 때 부피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2배.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자, 0도씨 때 부피가
주어집니다. 온도를 273도씨로 높이면 0도씨 때 부피의 몇 배가 된다? 부피는 2배가 됩니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 문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0도씨 때 부피가 273이야. 그럼 얘가 V0 값이야. V0.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그럼 얘가 T야. 그럼 VT는, 나중 부피 VT는 처음 부피가 얼마다? 273. 더하기 처음 부피 273. 곱하기 273분의 온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273이야. 그럼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부피가 얼마 나와요? 0. 그래서 부피는 얼마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0이 됩니다. 아, 0도씨 때 부피에서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씨로 낮추면 부피가 0이 되고 온도를 273도씨로 높이면 부피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됩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일부러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546이 나오면 부피는 0도씨 때 부피에 몇 배를 증가하겠어요? 4배를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딱 떨어지게 숫자가 주어져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심화가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0도씨 때 부피에서 온도를 273으로 높이면 2배 증가하고 0도씨 때 부피에서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씨가 낮추면 부피는 0이 되는구나. 요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샤를 법칙의 예. 샤를 법칙의 예는 이거예요. 여름철. 이제 휴가 갑니다. 휴가 다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휴가를 간다고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바퀴가 고속도로에서 연락이 굴러가겠죠. 그럼 바퀴가 막 굴러가면 바퀴에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니까 바퀴 안에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바퀴 안에 있는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타이어가 뭐 있어요? 빵빵해져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행 갈 때는 타이어에 공기를 빵빵하게 넣으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뻥 하고 터져요. 자, 90% 정도만 채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요. 찌그러진 탁구공인데 얘를 뜨거운 물에 딱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나요? 탁구공이 뽕 하고 살아나요. 왜요? 찌그러진 탁구공 안에 기체 입자가 10개 들어있었어. 10개 들어있어서 운동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 10개가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뭐 하는 거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온도가 높아져서. 그죠? 온도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빈 콜라병 같은 거 있어요. 빈 콜라병 같은 데다가 물을 묻힌 동전을 입구에다 이렇게 올려놔. 그리고 손으로 감싸. 손으로 이렇게 감싸면 우리 체온이 계속 병 안으로 전달되겠죠? 그럼 병 안에 있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전을 올려요. 그래서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둥근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에 이렇게 가지가 달렸어요. 가지가 달렸는데 여기다 잉크를 넣어놔. 그리고 이렇게 마개를 막아.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 손으로 이렇게 계속 감싸고 있으면 내가 손의 열기가 이 안으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던 입자 운동이 뭐 해지겠어요? 활발해지면서 이 잉크방울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샤를 법칙이에요. 그래서 샤를 법칙은 온도가 높아져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샤를 법칙입니다. 그럼 오늘 그 샤를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이 무엇이에요? 하고 보면 오줌 싸기 인형을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무슨 법칙을 실험할 건가 하면 샤를 법칙을 갖다가 실험을 할 건데 그럼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지금 요 공장 안에서 만들어 나온 요 안에 텅텅 비었으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공기가 들어있겠죠? 그쵸? 그럼 요 공기가 들어있는 걸 갖다가 어디에다 넣는다? 뜨거운 물에 담궈요. 자, 공기가 들어있는 것을 어디에 담굽니까? 하고 보면 여기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데다가 내가 얘를 갖다 이렇게 넣어요. 오줌 싸기 인형. 자, 이렇게 갖다 넣어요. 그럼 요 오줌 싸기 인형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얘의 입자 운동이 뭐 해지겠어요? 활발해지겠죠? 그럼 여기 조그마한 그시기 구멍으로 씩 하고 공기가 빠져나올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럼 공기가 빠져나오면 여기에 예를 들어 100개 들어있는데 공기가 빠져나오면 여기 한 80개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꺼내요. 꺼내서 어디에 갖다 놓는가 하면 차가운 물. 차가운 물에다가 요 오줌 싸기 인형을 이렇게 갖다 넣을 거예요. 그럼 공기가 빠져나온 것만큼 요로 차가운 물이 뭐 하겠어요? 들어가겠죠. 그쵸? 들어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럼 차가운 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꺼내요. 꺼내서 넓은 수조에다가 오줌 싸개 인형을 이렇게 그대로 둘 거예요. 이렇게 두고 나면 여기에 차가운 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오줌 싸개 인형 머리에다가 누구를 부어줄 거예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오줌 싸개 인형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여기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가면 요 입자 운동이 뭐 해지겠어요?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물을 내뱉으니까 오줌이 이렇게 칙 하고 나오는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 샤를 법칙 확인하는 거. 그래서 오줌 싸개 인형으로 무슨 법칙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다? 샤를 법칙 확인하는 실험을 할 것이고, 감압장치 이거 가지고 뭘 확인할 것이다? 보일 법칙을 확인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실험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샤를 법칙에 대한 예는 이거예요. 겨울철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양파링 사가지고 이렇게 가갖고 벽난 앞에다 양파링 툭 던져놓고 그냥 앉아서 놀았어요. 야옹야옹. 놀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양파링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빡빡해졌어. 이게 미쳤나? 왜 그래 됐어요? 바로 벽난로 앞에서 뜨거운 열이 도착하니까 양파링 안에 있던 입자운동이 활발해져서 양파링이 빵빵하게 부피가 팽창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팽창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찌그러진 탁구공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탁구공 안에 있는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났어요. 내가 풍선을 불었어. 푹 하고 풍선을 연락이 불었는데 내가 연락이 불었는 풍선을 치고가 뭐야? 갖다 놓았어요. 액체 실수에 딱 갖다 넣었어. 그러니까 풍선은 뭐예요? 짜부가 됐어요. 찌그러졌어요. 바로 뭐예요? 온도가 낮아지다 부피가 감소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페트병. 내가 음료수를 막 마셔요. 음료수를 마시고 페트병을 닫아요. 닫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럼 페트병이 뭐예요? 찌그러져요. 왜요? 페트병 안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운동이 둔해졌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페트병에 음료를 마시고 뚜껑을 닫고요. 뜨거운 물에다 던져요. 그럼 페트병이 뭐예요? 부풀어 올라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 샤를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샤를 법칙 관련된 문제 21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21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작은 네모 상자부터 한번 봅시다. 공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운동화, 즉 에어 쿠션이 있는 운동화예요.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가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현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보일 법칙이 되겠죠. 보일 법칙. 그래서 이 운동화는 원래 에어 쿠션은 뭐하는 선수? 농구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신고 있었던 거예요. 뭐 위로 점프했다가 뛰어내릴 때 무릎에 충격을 줄여줘야 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 변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압력이 일정할 때, 조건은 반드시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합니다. 바로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풍선의 크기가 짜부라지는 거. 그 다음 페트병에 물을 마시고 페트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거. 그 다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바로 샤를의 법칙. 0도씨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샤를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압력에서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었어요. 그럼 딱 6개의 기체 입자가 들어있을 때 온도를 높여줍니다. 가열해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줄 때 증가하는 거, 일정한 거, 감소한 걸 한번 써보세요. 기체의 부피는요, 증가해요. 입자 수는요, 일정해요. 운동 속도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져요. 증가.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는 증가합니다. 멀어집니다. 자, 그럼 9번에서 10번.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AC,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먼 것은요, C. 부피가 가장 큰 거. 기체 입자 온도가 가장 활발한 것도 A보다 B, B보다 C.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한 거. 그래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서 이제 구분하면 돼요. 보일 법칙과 관련된 건 보일이라고 쓰고 샤를 법칙과 관련된 건 샤를이라고 써라. 난로 옆에 둔 공풍선이 빵빵해져요. 그럼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샤를.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늘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적네요. 압력이 감소해서 풍선이 커집니다. 압력이 줄어들어 풍선이 커졌으니까 보일. 꼭 담아둔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온도가 낮아져 부피가 찌그러졌습니다. 샤를. 어항 속에 기포 발생기를 넣으면 기포가 수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보일.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보일, 샤를 보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사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샤를 법칙과 보일 법칙까지 내용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럼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리고요. 실험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분간 쉬십시다.